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금리 소식 들으셨죠? 동결 이번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신호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금리의 변동은요.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저희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시죠.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6번입니다. 오늘 6356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02545-7988번 이 번호도 기억해 주세요. 문자로 저희 쪽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 또 상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번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사이에요. 또 부동산 시장에 관련한 팁 좀 챙기러 가겠습니다. 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사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어야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오히려 우리 실수요자 분들이 더 타격을 입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부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3일부터 서울이라든지 청약 조정 지역에 포함된 곳에는요, 정부가 정한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되고요. 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여기만 대출 규제를 안 받는 거고요. 그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 못한다고 하면은 좀 더 강화된 그런 대출 규제를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이렇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그 동안에 뭐 LTV는 70%, 또 DTI는 한 60%를 받았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 못한다 그러면은 10%씩 하향돼서 LTV는 60%, DTI는 50%만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물론 정부는 강조를 했습니다.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에게는 크게 적용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작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서민과 실수요자로 규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한다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기 마련인데요. 현재 그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값을 보면은요, 대부분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집값, 그리고 또 부부 합산 연소득, 이것만을 가지고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번 그 대책에서요, 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산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정급여는 굉장히 적은데 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뭐 흔히들 금수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좀 함정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 대출 규제를 인해서 이 소규모,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는 갭 투자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투기하는 분들이 좀 큰 손이라 그러죠. 이런 자산가들에는 크게 대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행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 실수요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더 규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민이라든지 주택 실수요자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주택 실수요자라는 말이요, 아직 정의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단순히 무주택 세대주, 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여기로 단정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출에 대한 부담, 서민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뭐 물론 발표는 했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정말 실수요자들이 내가 살 집을 구할 때는요, 이런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제책이 나오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8월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한 번 나온다고 얘기들 나오고 있죠. 과연 이런 부분들 좀 잘 반영이 돼서 좀 나와야 될 텐데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세미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 좀 체크해 드릴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시장 흐름에 맞는 소액 투자 성공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4일에서 15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으로 오시면 되는데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전화 받으러 갈게요. 오늘 전화번호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궁금한데요. 어느 곳일까요?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말씀 주세요.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여보세요? 용두동요. 용두동. 용두동 신동 아파트. 신동 24평이거든요. 예, 예. 그거, 그 전세를 줬는데 그걸 팔아야 됐나, 어쩌든 거기가 주게 안 올라요. 아, 그래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주번이 막 이렇게 상가가 있어가지고. 예. 공장지가 있어가지고 막 안 올라거든요. 동대문구 용두동인데. 만기는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임박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들여다볼게요.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 점검할게요. 본부장님 바꿔드려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 아파트 오래 보유하셨어요? 한 5, 6년 보유했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근데 많이 안 안 올라요. 오르죠? 네. 네, 생각보다 안 오르셔서 좀 속상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는 게요? 예, 최근 3, 4년 안에 이 서울권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네. 그 좋은 시기에도 안 올랐다는 건 앞으로도 네. 크게 오를 수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뭐 주변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주변 네. 상황을 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격이 네. 크게 오르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동 아파트가 이 용두역하고 신설두역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조금 이제 동떨어진 주택가 사이에 아파트가 하나 덜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어진 지가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상태인데 이 주변을 네. 보면은요. 이 뭐 레미안이라든지 두산 이브 같은 경우도 네. 한 2010년 정도에 이제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어머님이 갖고 계신 24평짜리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혹시 알아보셨어요? 저기 한 3억 8천 그렇게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한 3억 후반 정도. 예.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새 아파트다 보니까 이 같은 평수를 비교했을 때 5억이 넘어가는 그런 네. 금액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으로 왕십리 뉴타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십리 뉴타운도 처음 조성할 때는 조금 힘든 아파트였습니다. 네. 예, 분양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않아서 조금 할인 네. 분양도 했던 아파트인데 네.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왕십리 네. 지역이라는 자체가 교통이 워낙 좋은 데다가 도심 접근성이 좋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지금은 네. 한 25평대 보면 한 7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왕십리 뉴타운 옆에 있는 요 청계벽산 아파트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청계벽산. 신동 아파트랑 청계벽산 아파트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옆에 나보다 좋은 새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네. 새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데 내 아파트는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네. 거기다가 현재는 연차도 오래됐고 또 뭐 재건축을 네. 기대하기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먼 데다가 네. 제가 봤을 때 뭐 지역적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셔가지고 뭐 전세 만기 시점 뭐 굳이 기다리실 네. 거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예. 오히려 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크게 변화를 받을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딱 가지셨으면 매도를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그 동대문구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렇죠. 동대문구가 뭐 이게 군데군데 좋아지는 데도 있고요. 예. 물론 이 지역이 뭐 주변의 시장이라든지 상권이 워낙 발달된 곳이기 또, 때문에 임대 수요는 좀 교통이 안정적일 수 좋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전세를 계속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뭐 부동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드는 것 뿐이고 가격이 네. 오르는 거는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좀 도움 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전화, 문자 계속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십니까? 아, 저는 그 상도동에 예, 그 브라운스톤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요. 네네. 32평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학군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네. 방배동이나 서초동 쪽으로 좀 빌라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동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해서요. 진짜 아이들 고민이 이사를 가게끔 만들죠. 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현재 상도동 거주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제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혹시 뭐 초등학생인가요? 아니요, 아직 초등학교는 안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문에 이제 가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이 고등학교 학군을 굉장히 따졌는데요. 최근에 이 젊은 엄마들은 초등학교 학군을 먼저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에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를 팔고 뭐 좋은 비싼 지역에 빌라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도 통해서 그 브라운스톤 아파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게 그 장승배기역 옆에 바로 있는 요 아파트 맞죠? 네. 예, 요게 뭐 어쨌든 한 10년 가까이 됐을까요? 예, 10년 차예요, 이제. 예, 10년 차고 현재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 하던가요? 한 6억 8천 정도, 8, 그쵸? 9천 정도를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6억 8천 정도면 분명히 매수하셨을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브라운스톤 상도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있는 뭐 신동아 리버파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네. 그렇죠? 이 주변으로 위쪽으로는 아직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밑에 쪽이라든지 뭐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예. 요 밑에 쪽에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흑성 뉴타운에도 아파트가 계속 공급 중이고요. 앞으로는 뭐 네. 노량진 쪽에도 뭐 이렇게 뉴타운이 되면서 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브라운스톤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 쪽에 드는데도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새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오름세는 둔화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이게 연차는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왜 인기가 있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신동아 리버파크는 뭐 전세 수요라든지 매매 수요가 많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일단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거의 한 80에서 9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매매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예,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염려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그 뭐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 뭐 방배동이라든지 서초동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라운스톤을 매도해도 이쪽으로 아파트에 들어오긴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네. 네, 가격차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세대주택 빌라 쪽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전처럼 뭐 아파트를 사갖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조금 이제 지향할 시기고요. 최근에는 이 강남 서초권에 있는 이 다세대주택들이 투자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매매 절환율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신축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주변에 가셔서 좀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주택을 한번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물론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2, 3년 네. 안에 팔아야 어느 정도 차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오히려 정말 좋은 조건, 내가 살만한 그런 크기의 집, 그런 거를 고르신 상태에서 방배나 서초 쪽으로 옮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드리고요. 예, 네. 뭐 브라운 스톤을 전세를 주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1가구 2주택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쪽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움직이십시오. 예. 네, 추가적으로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예, 구했습니다. 자, 오늘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만나보러 갈까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우리 예,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그 성북구 장인우타운 예, 예. 5구역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그 전망 및 그 매도 시점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5구역 아파트 그 이름 좀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성 그 내미안 퍼스트하이. 퍼스트 하이. 예, 네, 여기 분양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아버님 혹시 이거를 분양 받으신 건가요? 예, 예. 아, 분양 받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조금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장인 뉴타운이 이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는데 예, 예. 저도 솔직히 좀 기대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름 뉴타운이 조성이 잘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 동부권에서 기름 뉴타운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장인 뉴타운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문제가 이제 조금 해제된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름 뉴타운 같이 전체적으로 잘 조성되는 게 아니라 뭐 이쪽 11구역, 12구역, 뭐 14구역 이런 데는 이미 해제가 됐고 예. 예, 예. 앞으로도 요 주변으로는 해제가 예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 뉴타운이 조금 이렇게 좀 동력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잘 조성된 것보다 어느 한두 구역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기름 뉴타운을 경쟁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장인 뉴타운에 뭐 공급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2구역이 제일 먼저 진행을 했었고 뭐 1구역이라든지 5구역 여기가 이제 그 삼성 레미안들이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예, 예. 1구역하고 5구역 레미안 들어오고 앞으로 뭐 이쪽에도 뭐 7구역, 4구역 같은 경우도 뭐 현재는 이제 추진 중인데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이 뉴타운 지역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시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예, 예.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이름도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약점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예. 교통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이 가깝지가 않죠. 예, 예.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뭐 6호선이라든지 1호선이 좀 가깝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제 경전철 동북선이 요 위쪽으로 해서 간다고 예정은 돼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게 들어올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정말 좋은 단지고 장인 뉴타운에서 시세를 주도할 만한데 이런 교통에 대한 약점은 조금 갖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그 분양권 갖고 계신데 혹시 뭐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한 6천 전후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직검상에서는. 얼마요, 아버님? 6천만 원. 아, 피가 6천만 원. 예, 예. 그쵸. 한 32평 되면은 뭐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갖고 계셔서 혹시 입주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걸까요? 뭐, 둘 다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예. 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쪽 가고 뭐, 이게 입주 시점에, 네. 예, 그쪽에 뭐, 이렇게 계속 그 아파트가 많이 뭐, 이렇게 생산이 되다 보면, 그렇죠. 예,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뭐 주변에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해서 공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살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 실거주 하시면서도 지금보다 하락하는 가격 없이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아버님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네,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전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세요? 구로구에 있는 보강아파트. 959 보광아파트. 예. 네. 지금 현재 뭐 거주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 세에 놓고 계신 건가요? 아, 세놓고 있는데요. 예, 전세로? 예. 예, 언제쯤 팔까? 요거 고민이신 건가요? 아, 지금 그게, 재건축 들어간다고, 예. 그래, 아마 조합장님을 뽑고 그러셨나봐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그냥 재건축 그거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팔아서 어떤 게 효과가 날까 싶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지금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네.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네, 한번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로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건아파트 오래 보유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아, 5년 정도 되셨고요. 네. 그때 뭐 매수하실 때보다 가격은 많이 올랐나요? 아니에요, 본전이에요. 그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렇죠. 가장 비쌀 때 사가지고 어느 정도 네. 변화가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네. 갖고 이제 뭐 이게 84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한 2014년, 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뭐 안전진단 받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서 조합 설립 추진위가 승인이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 단계에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요거를 갖고 계셔서 과연 이게 재건축이 되면 좋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네, 지도층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구로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위치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위치는 좋아요. 밑에 뭐 구로 11구역도 뭐 재개발이 될 예정이고 뭐 대림역이라든지 구로역 근처에 있고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업무 단지가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거 수요는 충분히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만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저층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저층 아파트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렇죠. 대지 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어머니 32평 갖고 계시다고 하셨나요? 네네. 네. 이거 대지 지분이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모르겠네,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지 지분이 한 25평에서 6평 정도 돼요. 아. 네. 그럼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큰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재건축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뭐 원하시는 평수도 그냥 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인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조합 얼마나 설립이 이제 조합 설립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요. 아, 이 조합이 그렇군요. 계속 진행돼야 되고 뭐 안전진단 다시 한번 받아야 되고 시공사 선정하고 또 뭐 사업 시행인가 나오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그 재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가 한 4, 5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때 이주해서 뭐 건축을 들어가면은 한 7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많이. 예. 그러셔서 그 시간을 못 기다렸다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재건축 바람이 붙을 때 매도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갖고 계시다가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돼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기 전이 있거든요. 예. 그때가 아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리 처분할 때요. 네네. 그 관리 처분 인가 계획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지금 바람 조합 설립이 승인됐으니까 바람만 조금 불었을 때 매도하시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기왕에 5년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팔려고 하지는 않는데. 네네네. 그래서 시세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겠고 멀리 살거든요, 저는. 아, 그러세요. 그거는 이렇게 주변 부동산 통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시세가 이렇게 네. 빠지진 않아요. 근데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어쨌든 시청자님도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거 아니니까 좀 더 보유하시다가 그런 조합 사정 보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관리 처분할 때가 제일 가격이 높습니까? 예, 아무래도 관리처분 인가 나오기 전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재건축이 이제 완성되는 시기니까 그때까지 보셔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다시 네. 상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저희 오늘 마련했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요.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분 안중선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이시죠?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중선 부장, 이철웅 소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준비하신 물건 저희 이제 들여다볼 텐데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요. 바로바로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02-2077-6355번. 6355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오신 이 정보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투자 포인트 먼저 드릴게요. 안중선 부장님 먼저요. 네, 우선은 서남북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지만 목동 재건축 그리고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의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 저평가보다는 가치 상승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서권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마곡지구도 올해부터 당장 완성 단계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자, 학군형 주거 중심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까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우선 소액 투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인해서 지금 전세 임대가가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그리고 집가 상승까지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물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철웅 소장의 투자 포인트도 챙겨보죠. 두 건 준비하셨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건 강남, 강북 중에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강북의 두 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30 서울 플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3도심이 있고요. 이 7광역 중에서 동북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로 커질 지역, 바로 이제 청량리인데요. 청량리 일대 근접해 있으면서 청량리 역세권 복합 개발에 따른 어떤 그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5호선 같은 경우는 강북의 주요 업무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5호선 마장역에서 도보로 정말 가깝습니다.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역세권에다가 요즘 이제 소액 투자가 오피스텔 쪽으로도 많이들 좀 가시고 있다고 그래요. 은행의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형 물건으로 굉장히 좀 적합하고요. 역세권이면서 또 임차사가 많이 받쳐지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이제 열어봐야 될 텐데요. 용두동 먼저 갈게요. 첫 번째 물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2017년 7월, 이번 달 중국 완료됐군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철웅 소장님과 먼저 함께 할게요. 용두동입니다. 소장님, 입지적인 특징 중에 뭘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이게 용두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무슨 포스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용의 머리? 용의 머리. 네, 맞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용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좀 특징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용산 쪽에도 있죠. 용문이라든지 또 이 동대문 쪽에서도 바로 이제 이 용두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지명상 말 그대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호선이죠.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데 이곳에서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을 자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청량리 역세권과도 굉장히 좀 인접을 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재래시장들이 또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래시장이 많이 몰려있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두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순환선의 지선인 바로 이제 용두역 동대문 구청이 있는데 이곳 그 용두역에서 나오면은 바로 홈플러스가 있고요. 홈플러스에도 동대문 구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을 항상 드나들 때 이 홈플러스와 동대문 구청 용두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청량역세권이라든지 왕십역세권 또 아래쪽에 또 한양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권과 재래시장과 교육 여건이 잘 어우러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 순환도로든지 또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이런 길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한 도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인 반면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이제 막 뜨기 시작한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겠죠. 개발 호재 많단 말이에요. 소장님 점검해 주시죠.
자, 보통 그 2030 서울 플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 2030년까지 이제 서울을 이렇게 3개의 광역도시, 7개도 지역, 12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역이 바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량리 일대가 바로 이 첼일 광역 중에 중심 지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서 보신다 그러면은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대형 건물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특별한 상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에 이런 지금 현재 조감도로 나오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이 청량리 집창촌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이곳이 동북권에서는 가장 큰 랜드마크 건물, 빌딩, 상업, 오피스텔, 백화점까지 이런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바로 물건지는 이곳에서 눈에 가시권이 들어오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 역세권의 복합 개발에 따른 그 후광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GTX, A, B, C 3개 노선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A 노선은 이쪽하고 반대 방향입니다만은 B 노선 같은 경우는 바로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청량리역이에요. 청량리에서 송도가 지나가죠. 또 C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선이라고 그래서 의정부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청량리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청량에서 출발하는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청량리에서 출발했던 것보다는 이제 마석까지 연장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사업성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마석까지 연장안을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 4구역 외에 또 동부 청과시장 같은 경우도 또 청량리 4구역 다음으로 또 고층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량리 일대가 현재 가보시면 굉장히 낙후된 그 저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앞으로 향후 2020년 이후에는 정말 강북에서 그동안 볼 수 없던 마천루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동북부 일대가 정말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상점백회가 될 정도로 고밀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바로 인접해 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호재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움직여 보자고요.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 달 준공이 완료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바로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의 잉크도 안 말랐죠. 네, 그만큼 이제 따끈따끈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실사 사진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은데 제가 실사 준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사이즈, 그다음에 마감 자재 이런 걸 다 실제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층에 4가구씩, 또 1층에는 필드 주차장과 더불어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 옵션이 다 갖춰지고요. 뭐 1층에 보안문이라든지 또 세대별로 디지털 도어락 같은 거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직장을 둔 어떤 1, 2인 가구라든지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보통 이제 관리 때문에 많이들 애로점이 많으실 때 건물 관리까지 전문업체에서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 관리와 건물 관리 서비스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 아직은 제가 저평가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지역. 보통의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는 2억대 중반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3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정도는 무난하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3천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수익경도 가능하신 게 주변에 제가 재래시장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2천에 한 70 정도,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을 1억 한 4천 정도를 받으신다고 만약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요.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했을 경우 수익형으로 가시더라도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7천 정도 소요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수 시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장님? 제가 항상 3가지를 말씀드려 첫째, 둘째, 셋째 공통된 입지가 뭐냐면 여기서 가까워야 된다. 이 말씀 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경쟁 건물, 그다음에 또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요거는 현장 임장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바로 꼭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요. 주변에 청량리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도 한번 꼭 지켜보시고 혹시 수익형으로 가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조금 깐깐해졌죠.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은 이곳 같은 경우 수익형으로 가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용두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전화 받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들요. 02-2077-635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보시죠.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올해 6월에 주모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 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신정동 입지적인 특징부터 점검 주시죠. 네, 우선 신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천구에 속해 있고요. 목동하고 가장 근접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15단지까지 있는데 그게 절반이 신정동이라는 행정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동과의 인프라 그리고 학군을 모두 공유를 하고 있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주변 지역의 지하철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 5호선이 이 지역은 핵심 노선이 되겠습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실질적으로 제가 임장 활동을 직접 다녀왔는데 초단위 30초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 정도의 역세권에 근접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중 일반 주거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 바로 하단부에는 신정 내거리 2호선까지도 도보로 약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2호선과 5호선 이 지역 강서 그리고 양천 지역에서는 핵심 역세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2호선과 5호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5호선이 핵심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호선 같은 경우는 물론 순환선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신도림에서 한번 갈아타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호선 이용객 수가 주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가장 가까운 상업지를 보게 되면은 과거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상권이 이루어져 있었던 목동 역상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데오 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상당히 좀 노후된 이런 상권들이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종상향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밀도가 더 높아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권의 팽창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목동과의 이런 인접성으로 인해서 많은 인프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고요. 녹지 공간까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면서 실주거 그리고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서 주변에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들이 목동과의 연관성 있는 학교들이 주변 10분 이내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 앞으로의 개발 호재와 맞닿아서 입지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 좀 내다볼까요?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 생각해 놓을까요? 네, 우선은 목동은 신시가지 아파트가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폭을 좀 주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신정동이죠. 자, 주변을 보게 되면 바로 좌측에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재개발을 본격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이 이주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또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정동 지역은 주변을 좌측을 보게 되면 많이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원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집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동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록할 것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동 재건축 사업도 잠재적인 이주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개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라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들 자, 이 지역이 굉장히 교통 정체의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책 사업으로 지금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상단에는 공원 조성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진행이 됐습니다. 도보로는 약 한 200-300m면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교통망의 호재까지 갖추어져 있다는 부분까지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통망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정동 저희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 물건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준공 완료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눈 높으신 거 아시잖아요. 네. 잘 지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분양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셔서 눈으로 보고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리고 주변 주차 공간들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5룸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역세권 3중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세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작은 평형대가 인기가 많다라는 점. 지금은 뭐 전세 투자를 하셨다가 향후에 월세 수익형으로 돌리실 때라도 이런 1.5룸들에 대한 수익형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좌측에 보면은 바로 또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정보를 잠깐 살펴드리긴 했는데요. 가격이 이 매가가 1억 원대가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챙겨주실까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은 개발, 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하지만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억 7천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세가가 1억 6천 정도에 지금 세대들이 전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면은 분양가가 얼마나 거품이 끼지 않았느냐를 비추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투자를 하셨을 때도 보증금이 2천에 한 70에서 75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세 투자하셨을 때는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4,500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전세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정동 다세대 주택 매수하실 때 유의 좀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들 볼까요? 네, 우선은 바로 주변 한 600에서 700m 사이에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금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지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을 보시게 되면 핵심 노선 위주로 간접 투자를 권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보다는 5호선이 핵심 노선, 여의도와 그리고 광화문권역을 꿰뚫는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프라 개선에 따라서 상권이 이런 역세권을 끼고 팽창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모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 다녀왔고요. 이 물건 정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에는 성동구 쪽으로 시선 돌려볼까 하고요. 마지막 물건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마장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2018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이 중 4층 들여다볼게요.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또 이 물건 또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마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소장님, 일단은 위치적인 그 특징부터 살펴주세요. 일단 위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네. 세미나 때 우리 오신 분들한테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남 4구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강북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릴 지역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물건지 조금만 올라가면 동대문구가 되고요. 청계천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오늘 두 번째 물건이 있는 바로 이제 성동구 마장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장역 그러면 5호선이 지나가죠. 5호선에서 도보로 불과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장역 같은 경우는 5호선이지만은 바로 옆에는 또 무슨 역이 있습니까? 쿼드루플 역세권이죠. 왕십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쿼드루플 역세권을 바로 이곳 물건지에서 도보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 플러스 쿼드루플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위에 청계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쪽은 동대문구, 아래쪽은 또 이제 성동구가 되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고 숲세권 이런 정도도 굉장히 좀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이렇게 좌측에 왕십리 뉴타운, 오른쪽에 청량리 균적지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물건이 양쪽에서 개발의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양쪽 지역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꾸준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의 수익률 2배 이상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 요즘에 많이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지역인데 바로 아래쪽에는 한양대학교가 있죠. 물론 이제 대학병원도 있고요. 대학원도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다가 또 왕십리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 말 그대로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앞으로 이 마장동 그리고 오피스텔 위치해 있는 그 곳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요거 좀 체크해보죠. 뭘 볼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한전부지 그러면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는데 보물건지에서 도보를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5호선 마장역 바로 뒤편에 한전에서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정말 네모 반듯한 땅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 제기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전을 해 간다고 한전에서 약속을 했었지만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이제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전 부지가 김포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따라서 성동구에서는 그들의 이제 주민들 수건 사업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역세권에 가까이 있고 또 상권과 녹지공원과 이런 그 공원 시설까지 어울려서 지금 성동구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동구의 한전 부지가 보물건지에서 역과 불과 걸어서 한 2, 3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마장동 그러면 이제 뭐 서울시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거의 한 서울시 유통량의 70%를 담당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제 마장 축산물 시장의 현대화 시설 사업인데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이곳을 찾고 싶어하는 관광 명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차 여건이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성동구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개발 호재 두 가지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창량리 우측의 창량리 균축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저 GTX까지 같이 말씀드렸죠. 청량리 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곳까지 미치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 상권에 따른 개발 호재, 그다음에 왕신리 뉴타운이 커짐으로 인한 개발 호재, 이 양쪽의 개발 호재를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입지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내년 1월이 준공 예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예. 조감도가 좀 이따 나올 텐데 보시면은 4개 동 96세대니까 아파트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정말 큰 매머드급의 대단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m, 20m, 8m 도로를 다 접하고 있는 데다가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오픈형 때문에 사생활이 조금 보호가 안 됐었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방이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1.5룸 내지는 분리형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때문에 프로스펜이 다 갖춰지고요. 보통은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넣습니다만 보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주차장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4개의 동에다가 4m 도로, 그러니까 사방의 도로로 쌓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개방감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입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살림을 하는 세대보다는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또 1, 2인 가구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 첨단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서 또 옥상에는 또 휴게 공간이라든지 편의 공간 또 이렇게 뭐 택배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은 없어도 차가 있는 요즘의 세대들 많죠. 그런 분들 주차권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집 짓는 건설회사 따로, 시공사 따로, 그다음에 관리회사 따로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나중에 입주가 된 이후에도 건물 관리, 특히나 AS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곳 같은 경우는 3개, 4개를 한 번에 해서 수익형 오피스텔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건물 관리까지 같이 시공사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AS 면이라든지 관리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가격이죠. 가격 분석해 주십시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통 강남권 가면은 1.5룸 분리형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2억대 중반 내지는 후반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넉넉한 실 사이즈와 더불어서 분리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은 정확하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억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든지 뺐을 경우에는 2억이 채 되질 않겠죠. 자, 가격은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놓으신다 그러면 1억 한 6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4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장역세권이라든지 왕십리 역세권, 주변에 많은 재래시장과 더불어서 한양대학교 상권,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학원, 대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임차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수익형으로 굉장히 적합한 지역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70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순위 대출이 이제 기호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한 60% 잡았을 때 1억 한 2천 정도 대출이 되거든요. 따라서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빼면은 실투자금 얼마입니까? 6천 정도 들어가겠죠. 여기 은행 이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알짜배기 수익률을
공실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 간단히 점검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1, 2분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1, 2분 거리냐, 실제 와서 보면 5분 걸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를 타가지고 문 닫자마자 내려야 할 정도로 정말 가깝습니다. 이것을 꼭 인증 활동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4개동 넉넉한 사이즈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 정도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내년 초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학기 개학과 더불어서 세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적합한 시기와 위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마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끝으로 점검 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전화를 주세요. 02-2077-6355번 열어놓을게요. 계속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베스트투자자문 안준선 부장,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홍 소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